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 두 번째 합성함수, 세 번째 역함수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함수부터 볼게요. 자, 함수를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대응입니다. 자, 대응이란 말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뭘 대응이라고 할까? x가 y랑 대응이다. 이런 말은 뭔 소리일까요? 대응은 뭔 소리일까요? x가 y의 대응이다. 대응이 된다라고 하죠, 보통. 뭔 소리예요, 이게? 대응은 뭐라도 커넥션이 있으면 됩니다. 대응의 뜻은 바로 연결이에요. 관계입니다. 쌤이 일단 그래프로 나중에 보여줄게요. 대응은 관계. x가 y에 연결만 돼 있으면 돼. 근데 2개 연결돼 있어도 돼. 3개 연결돼 있어도 돼. 100개 있어도 돼. 다 돼. 됐죠? 이게 대응이에요. 그러면 함수는 뭘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제한 조건을 걸 거예요. x가 y에 그냥 대응이 되는 거는 내가 여러 개 다 된다 그랬잖아. 근데 함수는 x가 y에 몇 개만 대응이 돼야 돼? 몇 개만 대응이 돼야 돼? 몰라요? 함수는 몇 개만 대응해야 돼? 하나요. 하나만 대응이 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죠. 이제 이거 다 말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대1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 x가 y에 하나만 대응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y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x가 나한테도 오고 다른 x도 나한테도 오더라고. y 입장에서 나는 화살표를 2개 받은 거잖아. 그치? 쌤이 그냥 이거를 그냥 쉽게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줄게요. 자, x가 원래 1, 2, 3 이렇게 있었고요. y는 1, 2, 3, 4가 있었어요. 자, 대응은 뭐냐면은 내가 1 그냥 나 가고 싶은데 갈게. 그래? 나도 갈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자, 이제 함수래요. 함수는 하나만 대응이 되래. 그러면 나는 1이 선택해.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1이랑 함수 중에서 선택해. 알았어. 2는 괜찮아. 3, 너 하나 선택해. 그럼 나 어디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걸로 할게요. 1은 여기 선택했다고 칩시다. 됐어요? 자,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함수. 근데 이제 1대1 함수는 뭐냐면은, 자, y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 1이라는 친구는 1하고 3한테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y가 내가 이제 거꾸로 x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 입장에서 보자는 거야? y 입장에서 y가 몇 개 와야 돼요? y가 하나만 와야 돼요. 그치? 이번에는 이렇게 쓰는 거야. y가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3이 1로 갔잖아. 그러면 1은 너 어디로 가? 너 피해서 가. 됐지?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거 1대1 대응이 나오고요. 이 1대1 대응은 뭐예요? 여기서도 이상한 친구 있죠? 누구? 2. 2는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왔어 안 왔어? 절대로 안 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를 F에 지워버리면은 어때? 좋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뭐랑 뭐랑 같도록 하여라. Y의 집합과 실제 대응되는 놈의 집합이 같도록 하여라.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역과 무슨 역이라고 부르죠? Y는 무슨 역? Y는 공역. 실제 대응된 애들은 무슨 적? 시역.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늘어나는 거예요. 됐죠? 자, 정역. 정역은 뭐예요? X들의 집합. 정역은 그래서 보통 집합 X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는 거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가는 거야. 주인공. 주체. 그 다음에 공역 Y는요. 선택 당하는 입장이야. 그렇지? Y들의 집합이라고 써도 돼요. 얘는 백체. 얘가 얘를 선택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함수 기호가 따로 없습니다. 치역은 x가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실제 선택하는 게 공역과 다르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함수 값이죠. fx들의 집합. 함수 값의 집합. 얘는 실제 값이에요. 실제.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같아 달라? 당연히 달라. 근데 1대1 대응에서는 같아야 해. 이해됐어?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상등함수 있죠. 상등함수는 무슨 함수야? 항등이 들어가 있잖아. 항상 같아요. 함수가 항상 같다는 게 뭐야? 내가 1을 넣으면은 1이 나와야 돼. 내 자신이 나와야 돼요. 상대함수는. 그러니까 무조건 x랑 y가 똑같은 집합이어야 되고요.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게 상대함수예요. 그래서 fx는 x 함수값이 나 자신인 함수야.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예요? 상수가 들어가 있네. 상수는 무슨 수야? 바뀌는 수야, 안 바뀌는 수야? 안 바뀌는 수야. 일정해요.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내가 상수를 하나 골라. 만약에 1을 골랐다고 치면은 야, 전부 다 1로 쏠려. 이렇게 오는 게 상수 함수입니다. fx는 상수 C 인 함수. 됐어요?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봐.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고? 쌤이 그림 몇 개 그렸지만 한 번 더 그려보죠. 다시. 여섯 개. 자, 대응 어떻게 그려도 된다고? 한번 이렇게.
틀렸어. 상관없어요. 함수 어떻게 대응되라고? 하나만. 너 겹쳐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만 가. 1대1 어떻게 대응되라고? 하나만 가는데 y에 겹치면 돼? 안 돼? 그것도 이제 안 돼. y에 겹치는 것도 이제 안 돼. 3이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닐까? 이 빈틈이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를 제거하고 다시 하자고. 아 그래? 근데 항등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나 자신이 오게 하라고. 상수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누군가로 쏠리게끔 하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6개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할까요? 가장 큰 게 대응이죠. 자, 이 대응 안에 뭐가 있어요? 함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함수 안에 뭐가 있어요? 1대1 함수가 있죠. 그지? 그리고 1대1 함수 안에 뭐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죠. 자, 문제. 항등함수는 어디 있고요? 상수함수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걔네들은 전체 대응 안에 있습니다. 항등함수는 어디 있을까요? 봐봐. 항등함수는 대응이죠? 항등함수는 함수죠?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맞아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은 항등함수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더 큰 집합, 항등함수는 더 작은 집합. 항등함수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여기 1대1 대응 안에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상수함수는 어디 있을까? 상수함수는 대응인가요? 상수함수는 함수인가요?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가 아니었네? 그럼 얘는 1대1 함수를 벗어나는 어디다? 여기가 상수함수이다. 그래서 함수 안에는 있지만 1대1 함수 밖에 있는 함수가 상수함수이다.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볼 거야. 자, 이거를 내가 x랑 y라는 집합 연결관계 대응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그래프에서도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 작업하면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돼요. 자, 만약에 어떠한 그래프가 원 형태로 나왔어요. 원은 대응인가요? 일단 어떤 x에 대해서 y라는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점들을 다 찍을 수 있었잖아. 점들을 찍을 수 있었으면은 그 점이 하나든 두 개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든 두 개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응은 맞아요. 근데 함수인가요? 이거 함수예요? 아닐걸? 왜? x가 y에 하나만 대응이 되라고 했잖아. 내가 특정 x를 잡아봐. x를 잡았다는 거는 x축에서 어떤 한 값을 잡았다는 거죠.
즉 세로선으로 잘랐을 때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몇 개가 대응이 됐어? 두 개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원의 함수라고 안 하죠. 두 번째, 포물선이요. 포물선 대응이죠. 대응이면서 함수죠. 왜? 이건 왜 함수야? 내가 뭘 그어도 괜찮아? 세로선을 그어도 몇 개밖에 없어? 교점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1대1 함수일까? 1대1 함수는 어때야 되는데? y가 하나만 대응이 되는데. 그럼 내가 y 입장에서 봐봐. 얘랑 똑같은 y 값을 가지는 x가 있어요? 있네, 여기 있네.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선을 그어줘? 가로선을 그어서 두 개가 생기면은 뭐가 아니다? 1대1 아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까지 말이야. 이거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러면 직선은요? 직선은 내가 가로를 그어도 괜찮죠, 이번에. 그치? 하나만 대응이 되고 세로를 그어도 하나만 대응이 되고. 그럼 1대1 값은 맞죠? 그럼 1대1 대응까지를 물어봐야 돼. 자, 1대1 대응 물어볼 건데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볼게. 이거 직선. 뭐 직선도 좋은데 약간 그 여러분 지수 로그 배웠으니까 로그 함수 생각해볼게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 됐죠? 로그 함수는 함수죠? 1대1 함수죠? 예, 1대1 대응이었을까요?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은 x는 실수 전체 대응이 돼야 돼. y가 실수 전체 대응이 돼야 돼. 일단 x 실수 전체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아니고. 로그 함수라고 하면 좀 그러겠다. 지수 함수로 쓰는 게 낫겠다. 지수 함수로 볼게요. 지수 함수. 이렇게. 왜냐면은 x는 실수 전체 대응이 됐는데 y가 실수 전체 대응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y가 어떤 y가 돼버린 거야? 요런 긴 y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y가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실제 치역은 뭐야? 0보다 큰 y만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내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달랐습니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직선이 나오는 순간 감소한 직선은 상관없어요. 얘는 X쪽으로도 끊임없이 연장이 되고요. Y쪽으로도 끊임없이 연장되니까 얘는 무조건 다 무슨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무조건 fx랑 x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y는 x인 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y는 c인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항등함수를 그려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항등함수는 유일합니다. 이것만 항등함수예요. 그리고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게 상수함수.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거 y가 일정하니 y가 하나만 나오니 x가 하나만 나오니 공역과 치역이 같니?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에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요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이제 여기 다 그렸으면은 여기 지우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이거 지우기 전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해야겠다. 우리 항상 함수도 물어보는 게 함수의 개수가 그럼 몇 개냐 물어봅니다.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전제 조건 이렇게 합시다. 집합 x는 정역은 1, 2, 3 그리고 공역 y는 1, 2, 3, 4 이라고 합시다. 자, 대응의 개수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안 나와요.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생각해요. 우리 확통했잖아.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내가 결국에는 가지수잖아. 주인공은 누구야? x야. x에 있는 1, 2, 3들이 주인공이야. 내가 1이었다고 치자. 내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근데 내가 1 갔다고 칠게. 그러면 그 다음 2번 플레이어가 1, 2, 3, 4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4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개수 이거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냥 서로 독립되었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4의 세제곱. 또는 우리가 이거를 무슨 순열이라고 부르죠? 중복순. 중복해서 나열해라. 여기 안에 1, 2, 3, 4, 1, 2, 3, 4, 1, 2, 3, 4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의 세제곱. 똑같아요. 이게 함수. 그러면 1대1 함수는요? 일단 1은 나 그냥 4가지 똑같이 가면 돼. 그지? 그런데 1은 1 갔던 곳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피해 가야 돼. 그럼 몇 가지로 줄어들어? 3가지. 그러면 3은 1, 2가 갔던 곳 없애야 돼. 몇 가지야? 2가지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네. 그치? 얘는 그럼 몇이랑 똑같아요? 4p3 순열이 됐어요. 순열. 그래서 이게 그냥 순열. 그럼 1대1 함수는 어떤 경우냐? x랑 y의 개수가 같으면은 무조건 여기는 그러면 몇 p 몇이야? 몇 p 몇이야? 3p 3이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팩토리얼과 같다. 얘는 n 팩토리얼. 됐죠? 이거 3가지가 보통이에요. 이거 3가지. 얘는 몇 개일까요? 항상수 몇 개? 유의하다고 했죠? 1개. 상수함수 몇 개? 그거는 1로 모이든지 2로 모이든지 3으로 모이든지 다를 수는 있지. 그러니까 몇의 개수랑 똑같아? y의 개수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지금 3개죠. 1, 2, 3, 4라고 했으면은 얘는 4개였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y의 개수예요. y의 개수.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은 내가 저거 경우의 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우의 수 생각을 할 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x 입장에서 몇 군데 갈 수 있는지를 일일이 생각을 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지울게요.
자, 아무튼 간에 쌤이 아직도 합성함수, 역함수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1대1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1대1 대응이란 게 뭘까?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에요. 아까 쌤이 그냥 그래프에서 직선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직선들이 막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냐면은 자, 만약에 제한 범위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졌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x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y도 c부터 d까지 라는 제한 범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렸어요. 정의 여기 이거고요. 공역이 요거일 때 1대1 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냐면 양끝 꼭지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내가 이거 휘어도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 1대1 함수예요. 아,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인데 왜 1대1 함수 없었어요? 1대1 대응이야. 뭔 소리냐면 내가 아무리 가로를 잘라도 한 개씩 대응이 되고요, 세로를 잘라도 한 개씩 대응이 되고요, 대응 안 되는 x 없고요, 대응 안 되는 y 없지? 그러면 전부 다 만족시키죠. 대신 당연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돼, 안 돼? 아니, 그건 안 되지, 그치? 그런 거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양끝 꼭지점을 지나는 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조 함수예요. 단조롭다. 되게 단조로워요. 증가하려고 하면 증가만 하고요, 감소하려고자 하면은 감소만 하는 단조 그래프다.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좀 빼고 돼요? 그러면 저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 어떻게 그려도 돼? 솔직히 이 꼭지점을 지나도 되잖아요. 이 꼭지점 지나도 되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야. 이것도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그럼 내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영역을 조정을 하여라 하면은 어떻게 지나면 돼? 무조건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 지나게끔 이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야? 공역과 지역이 일치하는 거야. 빈틈이 없는 거야. 하나씩만 있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얘는 몇 이상이 돼야 될까? 이거를 쓸 때 만약에 여기가 x는 k라고 할게요. 자, 어떤 범위에서만 1대1 대응이 나올 수 있어? 이때는 이번에 내가 박스를 요렇게 잡는다면은 얘는 꼭지점을 지나죠? 얘는 계속 감소하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요렇게 되어 있어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아니면 범위가 여기는 정해지지 않고 쭉 내려가도 이래도 1대1 대응인 거야. 자,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 k,
뭐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x가 k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지금 내려가죠? y는 n 이하죠?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는 요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다. 이 소리입니다. 원래 전체 범위에서는 안 그랬는데 요 범위에서는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제한 범위를 여기만 볼 거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은 이거 그냥 내려가지? 하나씩만 그어도 다 성립하죠? 얘가 언젠가 일로 가겠죠? 문제 안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갈 거야. 1대1이야. 문제 볼까요? 원래 여기 내용 많아요.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4번 봅시다. 70쪽.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인데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x 더하기 b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1대1 대응은 어떻게 지난다 그랬어요? 그냥 그 꼭지점 지난다 그랬어요. 그럼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을 지나게끔 해주면 돼. 첫 번째는 마1 콤마 마3이랑 2 콤마 6을 지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럼 A 값 나오고 B 값 나오죠.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지나도 돼. 왜? 이번에는 거꾸로 마1 콤마 몇을 지나고 마1 콤마 몇을 지나고 6을 지나고 그 다음에 2 콤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져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 그래프 그린 거에서 윗부분이잖아요. 지금 x는 마이너스 1 잡았고 x는 2를 잡았고 그 다음에 y는 마3을 잡았고 그 다음에 y는 6을 잡았대요. 여기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내가 1차 함수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직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 마1, 마3에서 2, 6까지 있는 그래프 이거 ax 플러스 b가 몇이야? 9에 반대로 마1, 6에서 2, 마3까지 있는 그래프도 1대1 함수잖아. 1대1 대응이잖아. 둘 다 구해가지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고요. 돼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구했어요? 4번에 몇이에요? 몇 번? 서연이 몇 번이에요? 이거 1차 함수니까 3번이에요? 이거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기울기 빠르게 구하는 방법 뭐예요? 기울기 몇이니? 이거 3분의 이거 9잖아. a 3이잖아. y는 3x잖아. 마이너스 1 나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얘잖아.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고. 얘잖아. 그지? 얘는 뭐예요? 보라색은? 와, 세상. 그래서 이거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몇이야 이거? 이번에는 그렇지 마이너스 3 떨어지잖아요. A는 마이너스 3이잖아. Y는 마이너스 3x잖아. 마이너스 1 넣어서 6이 나와야 돼요. 어? 마이너스 1 넣어서 6이 나오려면 더하기 3이잖아. 어? A 더하기 몇이야? 여기잖아 쟤는. 답은 3이죠. 1번. 그렇게 내가 꼭지점을 지나게끔 만드시고요. 5번처럼 함수가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봐야 돼. 이거 단조롭게 가야 돼요. 단조롭게. 증가하려면 증가를 계속 하시고 감소하려면 감소를 계속 하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어차피 1차 함수 1차 함수잖아. 그러면 기울기 알 수 있죠. 첫 번째 놈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기울기가 양수 함수야. 양수. 얘는 기울기가 둘 다 음수잖아. 내가 두 기울기 다 양수이고 두 기울기 다 음수인 거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 뭐예요? 뭘까요? 기울기 곱이 양수다. 그러면 5번에 fx가 a 플러스 5 x 빼기 1과 4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3a로 나눠져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은 요놈들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차 부등식이 나와요. 자, 이거 풀면은 A는 몇부터 몇까지일까요? 일단 그래도 부등식은 제대로 써야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됐죠? 등호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기울기가 0이니까 상수함수가 돼요. 상수함수는 1대1 대응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등호 다 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도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 실제로 안 이어질 수도 있어. 내가 지금 x는 1에서 가위로 잘랐는데 1을 넣은 값이 진짜로 이어지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1 넣어보니까 얘도 a 플러스 4고요. 얘도 1 넣어보니까 a 플러스 4니까 이거는 항상 같네요. 그지? 그러면은 진짜 답은 그죠?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죠. 그래서 개수 몇 개나? 어차피 이거 다 안 쓰고 똑같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 둘 다 등호 없어. 하나 더 빼면 6개. 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조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하겠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뭘까? 여기에다가 조금 적어줄까요? 서로 같은 함수 뭘까요? 우리가 집합도 서로 같은 집합이 있었고요. 함수도 서로 같은 함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는 함수식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함수식이 달라도 뭐만 같으면 돼? 어떠한 x에 대해서 똑같은 y로 대응이 된다면은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근데 그러한 x가 전부 다 그거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얘가 전부 있으면 전부 다 만족을 시킨다라고 해야겠죠? 전부 다 만족.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fx는 x랑 gx는 x제곱은 원래 함수식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지. 근데 얘네들이 같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같아져요? 1일 때. 몇으로? x가 0일 때. 몇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몇으로? 이거 세 개 말고는 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x가 1, 0, 마이너스 1 이내에만 있으면 fx랑 gx는 구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구분이 안 돼. 똑같은 함수인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이 여기 그럼 뭐여야 될까? f는 g인 해 집합이에요. 그것들의 사실 1, 0, 마이너스 1만 될까요? 아니에요. 집합이 1만 있어도 되고요. 집합이 0,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 이면 f는 g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면 8번 풀어보세요. 상대함수, 역함수를 다는 시간에
소윤이 이거 몇 번이에요? 5번. 자, 우리가 이거 항등함수가 되도록 할 거거든요. 그죠? 항등함수는 fx는 x를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3차 함수는 x다 라고 놓고 요거의 해 집합을 구해줘야 돼. 그지? 그들 구해줄 거야. 그러면은 다 넘겨서 3차씩 나오죠? 내가 이거 3차식이니까 조리제법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 묶어도 됩니다. 조리제법을 쓰시면은 몇 수를 먼저 쓸까요? 1로 간단한 숫자부터 써버리면은 인수분해가 x-1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그러면 해가 뭐뭐 나와? 해가 뭐 나와요? 1이랑 1마 루트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지. 됐지? 네. 됐어. 그놈의 부분집합이면은 우리가 갖다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요? 이게 몇 개? 세제곱 8개잖아. 근데 답이 8개 아니에요. 왜? 이 8개 안에는 내가 뭐도 있어? 공집합이 있어. 우리 해집합이 공집합이면 야 정의역이 없어요. 그러면은 fx는 항등함수니까 이상하죠. 그지? 그래서 공집합은 제외를 시켜줘. 그러면은 8개에서 몇 개를 빼줘야 돼? 1개를 빼줘야 돼요. 마치 진부분집합 구하듯이. 그래서 몇 개다? 7개입니다. 답은 4.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 조건 맞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쌤이 일단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정의, 그 다음에 어떨 조건,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을 통해서 그림으로도 보여줬고 그래프로도 그림을 보여줬고 특히 1대1 대응이 중요하니까 1대1 대응의 될 조건은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될까? 양극 시점 지나야 되고요. 단조 그래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범위를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된다. 얘 넘어가는 순간 여기에서 2개가 걸려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저거 괜찮은지 계속 검증을 해야 돼. 어떻게? 가로선 거, 세로선 거 한 개씩만 나와야 돼. 빈 거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직선인 경우는 무조건 두 꼭지점을 지나는 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내가 식 구해야 돼. 함수가 만약에 쪼개져 있으면은 얘네들은 기울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기울기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그거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은 기울기 곱이 양수여야 돼. 그래서 그냥 곱해가지고 풀고 연속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일단 먼저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호응도가 제일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합성함수 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수 세는 것까지 쌤이 얘기해줬죠? 그거 잘 받아 적었죠? 얘는 적어요. 안 적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숙제 알려줄게요. 숙제는 합성함수 전까지니까 제 1번부터 9번까지랑 그 다음에
24번부터 32번까지 총 18문제밖에 안 되죠? 그거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 같이 나갈 겁니다. 여기 내용이 더 어려워요. 합성함수, 역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함수라는 거 정의어, 공역, 치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무조건 잘 공부하고 오세요. 알겠죠? 원래 함수는 2시간에 걸쳐 나가도 돼요.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쌤이 그 가액장 중거에다가 그렇게 적어주면 돼요. 오늘 8월 22일부터 다음 화요일이 25일까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일찍 합시다.